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아깝게 느껴지고 외로움도 더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몰라 허무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 순간들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바로 취미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취미는 나이와 관계없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변화의 열쇠가 바로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70대 나이에 낚시를 배우고 완전히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김영수 씨가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며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를 맞이한 그가 이렇게 말했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낚시를 시작한 이후로 매일이 설렘으로 가득 차요. 삶의 질이 확 달라졌죠. 김영수 씨처럼 은퇴 후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막막했던 그가 낚시라는 취미를 시작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새로운 활력을 얻었고 매일 낚시를 하며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취미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노후에 꼭 시도해야 할 5가지 취미 활동이 바로 그런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노후에 하면 좋은 취미 활동 1위는 바로 이것.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김영수 씨처럼 낚시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의미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취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콘텐츠로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정원 가꾸기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앞서 말씀드린 김영수 씨처럼 많은 시니어들이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원 가꾸기는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활동인데요. 왜 그럴까요? 처음엔 작은 화분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걸 보며 정말 큰 기쁨을 느꼈죠. 이처럼 정원 가꾸기는 단순히 식물을 돌보는 것을 넘어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평화와 힐링을 찾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정원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은 정원은 단순히 꽃과 나무를 기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연 속에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며 하루하루의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게 도와주는 힐링 공간이 되죠. 그리고 정원 가꾸기는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좋은 취미입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식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벼운 운동이 되고 바깥에서 활동하다 보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체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며 몸이 쉽게 지치고 외출할 일이 줄어드는 시기에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면 더욱 활력을 느낄 수 있죠. 정원 가꾸기를 통해 삶의 여유를 더하고 자연과 하나 되는 기분을 경험해 보세요. 작은 정원에서부터 시작해 나만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림 그리기. 내 마음을 표현하는 창조적인 시간. 정원 가꾸기로 자연과 교감을 나누었다면 이번엔 그림 그리기라는 또 다른 취미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그림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그럴 만한 재능이 없지 않을까 하며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림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나이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정말 멋진 취미입니다. 처음엔 색연필로 간단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것을
그려보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색과 선으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죠. 많은 시니어들이 처음 그림을 그려보며 느끼는 감정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쁨입니다. 그림은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어도 내가 느끼는 그대로를 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림 그리기는 단순히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집중력이 높아지고 두뇌 활동을 자극하며 나만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색을 고르고 선을 그리면서 일상의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나만의 평온한 세상에 빠져들게 되죠. 또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정신적인 힐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예술 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죠. 그림을 그리며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은 마음을 정화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분이라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점차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게 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재료로 어떤 방식으로 그릴지 고민하며 점점 더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나이가 들어서도 지적 자극과 감성적인 충족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훌륭한 취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3. 요리 및 베이킹 맛있는 행복을 만드는 즐거운 시간. 이번에는 요리와 베이킹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요리나 베이킹을 통해 새로운 취미를 찾고 그 과정에서 삶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있죠. 요리나 베이킹은 그 자체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기만의 특별한 맛을 만들어가는 즐거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처음엔 간단한 반찬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기술이 늘고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면서 정말 큰 재미를 느꼈죠. 특히 집안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이 넘쳐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리를 하거나 베이킹을 할 때 그 과정 자체가 매우 만족스럽고 보람된 경험이죠. 재료를 손질하고 맛을 맞춰가며 음식을 만들어가는 동안 창의력과 집중력이 발휘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만의 비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요리와 베이킹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만의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대접할 때 그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감사의 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선사합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순간 마음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요리나 베이킹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며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만큼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베이킹은 그 과정 자체가 예술적이고 완성된 결과물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기쁨을 주죠. 갓 구운 빵이나 쿠키, 케이크를 맛보며 느끼는 그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게다가 요즘은 다양한 온라인 레시피나 클래스 덕분에 더 쉽게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리와 베이킹은 나이가 들어서도 평생 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건강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거나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요리 스타일을 찾고 그것을 통해 가족과 친구들에게 행복을 나누는 일만큼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4. 책 읽기 및 독서 모임 지적 자극과 새로운 세상으로의 여행. 책을 읽는 취미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즐기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사실 책 읽기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넘어서
지적 자극을 제공하고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취미입니다. 책을 읽고 나면 마치 다른 세상에 가는 기분이 들어요. 특히 역사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느끼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죠. 많은 시니어들이 책을 읽으면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또 과거의 경험이나 지혜를 나누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은 우리가 몰랐던 지식이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창구이기도 하죠. 책 읽기는 혼자서 즐기는 독서는 물론 요즘처럼 독서 모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책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독서 모임은 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것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특히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사회적 관계도 넓어지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 수 있는데 독서 모임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고 여전히 활발히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이와 함께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즐겁고 정신적으로도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책 읽기는 정신적으로도 매우 유익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책을 읽는 것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죠.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독서를 하면 두뇌 활동을 자극하고 지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학, 철학, 역사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으며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갈 수 있죠. 책 읽기와 독서 모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인 자극을 주고 새로운 세상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여러분도 책 한 권을 통해 새로운 삶의 활력과 지혜를 얻어보세요. 스포츠 및 운동,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활력. 마지막으로 소개할 취미는 바로 스포츠와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스포츠나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힐링과 행복도 가져다주는 놀라운 취미입니다. 처음엔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걸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걸 느끼며 점점 운동에 빠지게 됐죠. 많은 시니어들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의 활력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도 그 효과는 놀라운데요. 운동은 체력을 향상시키고 관절과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운동을 통해 얻는 자기관리의 성취감은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할 때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엔돌핀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죠.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불안이나 우울감이 해소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더 나은 기분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팀 스포츠나 단체 운동에 참여하면 또 다른 즐거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 탁구, 족구와 같은 스포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라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친구를 사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함께 운동을 하는 동안 서로의 격려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운동이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서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운동은 노후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체력이 향상되고 정신적인 안정감도 느끼며 보다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운동을 통해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내세요. 최고의 취미 활동 바로 이것. 그렇다면 여러 취미 활동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취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남을 돕는 기쁨, 나의 삶에 의미를 더하다. 자원봉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큰 의미를 더해주는 특별한 취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리적인 활동에 제약이 생기기도 하지만 자원봉사는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을 돕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여러 면에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히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르신들을 돌보는 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며 마음의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고 외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에게 큰 보람과 만족감을 안겨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때 느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얻는 자기 만족감은 물질적인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 때 자신의 존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며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또한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는 것은 긍정적인 정신적 자극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감정적 안정감을 가져오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사람을 도울 때 느끼는 감사함과 기쁨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병원 봉사, 어르신 돌봄, 환경보호 활동 등 다양한 자원봉사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며 새로운 경험과 스킬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서 타인과 나누는 기쁨, 자신에게 주는 보람,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선물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소개한 다양한 취미 활동들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더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요리 및 베이킹, 책 읽기, 스포츠 및 운동, 그리고 자원봉사까지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즐기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멋진 취미들입니다. 이 취미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사회적 유대감을 쌓고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취미들 중 하나를 시작하여 나이가 들어서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여정이 더욱 즐겁고 보람되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